자, 금태섭 변호사의 지역구에 김남국이 출마한다. 자, 이 김남국은 변호사로서 로스쿨 나온 문준용이 변호인을 했습니다. 문준용이하고 친구처럼 지냈다, 손혜원이하고도 가까웠다, 그런 대표적인 친문입니다. 집안에 가까운 게 제일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친문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진문이겠지요. 그래서 문준용이의 지금 이 취업 특혜 이런 부분과 관련된 소송에서 변호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근데 언론들이 김남국을 소개할 때 조국수, 조국 백서 필진이다, 이 정권 들어서 검찰 관련 위원회에 위원을 했다, 이런 정도로만 언급을 하는데 사실은 문준용이와 관계되는 부분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신문에 조선 동아 등 한 개 면에 걸쳐서 여권의 지도부가 김남국 출마를 이렇게 말렸고, 금태섭이한테는 공수처 반대한 걸 해명하라, 그래서 기회를 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김남국이가 여권 지도부의 만류에도 출마를 강행하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출마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기자회견도 만류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가 어제 제가 말한 내용을 썼습니다. 과거 2018년 인터넷 방송에서 2012년과 13년에 문준용이를 만나 취업 특혜 명예훼손 소송 법률 대리인을 했다고 자기 입으로 강조를 했다라는 말도 했다. 사실 김남국은 문준용과의 관계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조국을 지지하냐 반대하냐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청와대 문으로 봐서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금태섭을 잘라내야 되는데 그 자리에 감히 정봉주 따위가 와서 얼씬거리냐. 자, 우리 아들하고 가까운 김남국을 친히 내려보내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 박강훈 의원의 휴대전화에 진문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남국이 이제 영입부터가 실수가 아닌가, 아니 귀다든 당의 오만함이 부른 필연적 패착 아닌지, 독선과 오만함이 부른 일련의 참사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지금 문자가 와 있는 모습이 기자 카메라에 찍혔어요. 자, 이거는 뭔가 하면 지금 청와대에 김남국을 내보내는 이런 행위, 또 추미애가 지금 연일 사고를 치고 있는 행위,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문 정권에 지금 총선과 관련해서 우려를 낳고 있는 겁니다. 자, 추미애가 내일이 아니라 금요일 검사장 회의를 한다니까 검사들이 생중계하거나 회의록을 전부 공개하라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줄이니 또 더 나아가서 저녁을 먹니 하지만은 이 자리에 윤석열 쪽에서 자천 인사된 사람들이 나서서 다수가 작심 발언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 내부에는 과거의 윤석열의 경우에 케이스에 자극을 받아서 이제 자천된 사람들이 웬만하면 사표를 낼 만한 자리로 자천을 하는데 사표를 안 내고 딱 버티면서 싸우는 쪽을 택하고 있어서 정권이 상당히 곤혹스럽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문 정권이 우한폐렴으로 치명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문 정권의 저런 행태들, 즉 앞으로 문 정권이 지지율이 떨어질 것은 뻔하고 총선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제가 봤을 때 영남 선거는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 정권이 계속 진문 논란, 또 자객 공천, 또 공천 물갈이, 더 나아가서 추미애 같은 검찰하고의 싸움, 그리고 대깨문들의 이 난동,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실제로 문 정권은 점점 코너로 몰려갈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문 정권이 얼마나 기득권과 붙어 먹었는가 하면 오늘 법원이 타다를 콜택시가 아닌 합법 렌트카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서 이재웅을 무죄로 했습니다. 검찰이 불법 택시 영업을 했다고 구형 1년을 때렸는데, 그런데 분단위 계약하는 초단기 렌트카 서비스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렌트카의 기사가 제주도 같은 데 가면 뭐 하루나 이틀 빌려서 돌아다니는 기사 부분은 허용이 됐습니다만은 어떻게 기사가 항시 있으면서 하루 종일 다른 손님들을 바깥 태우는 렌트카를 했냐, 허용했냐. 이건 택시죠. 그런데 이용자가 여객이 아닌 차를 빌린 임차인이라 말하면서 기술 혁신 모바일 플랫폼이라고 말하는 그야말로 이재웅의 말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웅과 박재욱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박재욱은 소카의 자회사인, 렌트카 회사 소카의 자회사인 타다 택시 회사 이름인 VCNC 대표죠. 오늘 중앙일보에 아침에 보니 포린 팀장이라고 하는 임미진이라는 기자가 봉준호만큼 박재욱을 응원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봤을 때요, 제가 좀 불길했습니다. 박재욱의 본업은 무엇일까?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졸업과 동시에 창업한 10년차 기업인 3,50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한 비트윈이라는 서비스를 일군 뒤에 모빌리티 시장이라는 가시밭길에 도전하는 모험가. 지랄하고 자빠졌습니다. 나라시 택시 불법 영업 대표지. 자, 그런데 이 타다에 대해서 오늘 법원이 지금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모법인 이 소카의 이재웅과 그 다음에 VCNC의 박재욱을 재판에 넘겼는데, 타다 측은 기사 딸린 렌트카라 했는데 정권의 취지에 맞게 법원이 타다 측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타다가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이므로 검찰의 시각처럼 운송업을 기준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별 문제 없다. 아주 짧은 시간 분단위 예약으로 주문형 렌트를 이렇게 제공하는 계약 관계라는 겁니다. 자, 지금 그러면 앞으로 온갖 불법 영업 택시들이 난무해도 전부 분단위 렌트 계약이다라고 우기면 아무 지금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방송 듣는 분도 렌트 회사에 가서 렌트카 요즘 많이 놀고 있잖아요. 빌려다가 불법 택시 영업 기사들은 다 그냥 일 단위로 계약을 해서 운영하십시오. 타다 이용자는 실질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지 않는 만큼 임차인이 아닌 승객이다. 이렇게 검찰이 주장했는데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모바일 플랫폼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법이라 하더라도 이재웅 박재욱이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말 웃겨요. 도둑질을 했는데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불법 판단 이전에는 단속도 안 하고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타다 운행에도 택시 매출이 증가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지금 이 사회가요, 그야말로 기득권 가진 자들을 위한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는 게 타다 판결의 핵심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가진 자들이 이 택시 사업조차도 무슨 모빌리티 플랫폼이라고 들어와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자본을 끌어들이고 차입을 해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주식을 상장시키고, 그래서 주식화해서 이것이 마치 혁신 사업이냐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데, 여기에 좌우 모든 언론과 또 한국 사회의 여론 형성청 그리고 재벌 기득권 다 이걸 옹호합니다. 이러면서 결국은 이 타다가 법원에 의해서 합법화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한 5분인가 분신한 택시기사들의 투쟁과 노력도요. 이 기득권의 커넥션 앞에는 무력해집니다. 저는 이 타다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고요. 언젠가는 이 타다의 부분에 대해서 이 박수를 치고 이것이 옳다고 했던 이 사회의 기득권, 부패 비리 커넥션에 진짜 이거 밝혀내서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애초에 어떤 언지를 받지 않고 렌트카를 1000대 이상 빌려줘서 이 누구는 다 불법으로 겁이 나서 못하는데 내놓고 불법 택시 영업을 했다. 그게 정말로 커넥션 없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능한가? 자, 지금부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허가해달라고 그 행정 심판을 하거나 이런 거는 이해가 가지만은 그게 아니라 아예 사업을 시작해놓고 불법으로 걸리니까 그걸 무죄라고 판결해주는 이런 판결요. 이 판사요. 웃기는 인간입니다. 자, 기득권이 다 타다 편을 드니 이거는 손들어줘도 또 정권에서도 그렇게 원하는 것 같고 문제 안 된다. 자, 검찰 빼놓고 정부에서 모든 청와대 정책실장, 공정거래위원장부터 전부가 다 타다 편을 들지 않았습니까? 문정권이 기득권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이렇게 타다에서 보입니다. 자,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한 현직 부장판사가 문재인 하야하라고 공개적으로 글을 올려서 법조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는 겁니다. 현직 법관이 문재인 하야를 주장한 것은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진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대통령직을 하야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늪으로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3년에 저험한 현재에 이르러 그동안 천명해온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 의사를 철회하기로 심사숙고 끝에 결정했다 하면서 장문에 글을 남겼는데요. 조국 사태에 대한 문재인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었는데 권력의 핵심이 저지른 조국 사태에 대해 문재인이 마음에 빚이 있다며 스스로 운운하며 조국이 어둠의 권력을 계속 행사하도록 권력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방조하는 행위가 과연 민주공화정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 얼마나 큰 해악이 되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문재인이 올 1월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에 대해 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아니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장관으로서 기여가 크다며 유무죄 결과와 무관하게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 이렇게 말한 부분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는 문이 스스로 발언의 문제를 모르고 언행을 했다면 그 자체로 국정수반으로는 문제고 비헌법적 상황을 알면서도 그런 은행을 감행했다면 그것도 문제다. 모르게 해도 문제고 알고 해도 문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모두 대통령 자질이 없는 행동이다. 그러면서 각계각층의 비판에도 문이 한 번도 발언을 철회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 그리고 조국을 두고 김 부장판사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업무론적인 설계를 감행 실천한 장본인이다. 문재인을 바지 사장으로 앞세웠다라는 표현까지 담아서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논란이 일자 놔뒀다가 삭제했는데 놔뒀다가 삭제했다는 것 자체, 언론에 알려진 것 자체가 이분의 목적이었다고 봅니다. 이분은 과거에 원세훈 사건 때 이 사법부의 판결을 가지고 지록 위마하면서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또 추미애 검찰 고위직에 대해서도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공개 비판을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소개를 했지요. 자, 이런 부분에 진보나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의 상식으로 김동진 판사가 훌륭한 발언을 했다. 용기 있는 발언을 했다.
아마 저분의 공직 생활은 이걸로 끝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법조계의 분위기를 보면요. 그렇지만은 길게 치욕되게 사는 길이 아니라 아주 짧고 굵게 할 말을 하고 떠나는 길을 택했는데요. 대한민국에 그래도 많이 배우고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저런 분을 본받아서요. 자기 할 말을 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덜 망가진다. 그리고 국가로서의 정체성과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으로서의 위치가 확보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분이 진짜 대단한 일을 했지만은 나머지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들이 얼마나 비겁한가를 보여주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